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주차 4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C랭귀지가 이제 다른 고급 언어에 비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어려운 점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포인터 변수예요. 여러분들 이 포인터 변수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줄 알아야지 우리 C랭귀지를 갖다가 마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 여지가 있는데 좀 내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 이렇게 지켜보면은 C랭귀지 배우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어떤 뭐랄까 걸림돌이 포인터다라고 하는 점 내가 꼭 여러분들한테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은 또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뭐 기계공학과라든지 전자공학과 뭐 혹은 뭐 조선공학과 같은 데서 배우는 거에 비하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거다라고 또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미분, 적분, 뭐 미분 방정식 풀고 뭐 해석하게 뭐 엄청난 수학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엄두도 못 낼 일이 사실 그런 웬만한 공학과 관련되는 과목들은 굉장히 힘든데 이 포인터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내가 수업하는 내용을 또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들 실행기 책들을 좀 열심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꼭 좀 익히기 바랍니다. 이 포인터는 C랭귀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C#이라든지 혹은 자바 같은 언어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물론 이제 C샵이나 자바에서는 포인터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레퍼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뭐 용어에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 주소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포인터의 의미를 보면은 포인터의 의미는 파생형의 일종입니다. 파생형의 일종으로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기억 장수다. 얘도 변수이기 때문에 기억 장수다는 거예요. 기억 장수인데 이제 이 기억 장수에 저장하는 내용은 주소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주소라고 하는 게 이제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숫자인데 피상적으로 보면 이게 정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논리적인 의미에서 정수로 해석하면 안 되고 주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타입에 의한 구별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죠? 데이터의 타입에 의한 구별. 데이터의 타입에 의한 구별이죠. 그죠? 데이터의 타입에 의한 구별. 데이터의 타입에 의한 구별 중에서 우리가 기본형, 베이직 타입이다라고 하는데 이 기본형에 대한 얘기는 다 끝냈어요. 기본형에 대한 다 끝냈고 우리가 이제 포인터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배열, 포인터, 열거형, 뭐 이뉴머레이션 타입이라고 하는데 펑션 포인터, 유니온, 구조체 이런 형태의 이제 타입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포인터부터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 하는 겁니다. 포인터 타입. 파생형의 일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파생형은 derived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derived 타입. 파생형 영어로 derived 타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생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원본이 있는 겁니다. 원본이 있는데 원본에다가 약간의 가공을 해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타입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 A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건 무슨 타입입니까? 이거 정수형 타입이죠. 그죠? 기본형입니다. 또 더블 B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이건 뭡니까? 이것도 기본형인데 실수형에 해당하는 더블형에 해당하는 기본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본형 우리가 캐릭터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그죠? 캐릭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형태의 기본형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기본형이 있는 이런 변수들 A, B, C 변수들 기억 장수죠. 그죠? 이렇게 기본형에다가 약간의 가공을 함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타입을 만들 때 그럴 때 그런 걸 파생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기본형이 있는데 여기다가 별표 찍고 별표를 하나 찍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에스터리스크를 이렇게 찍습니다. 자, 원래 기본형이 있었는데 이 기본형에다가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이랬을 때 A라고 하는 변수랑 B라고 하는 변수랑 C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더 이상 기본형 변수가 아니다는 거죠. 인티저 더블 캐릭터가 아니라 A, B, C 모두 공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포인터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포인터 타입. 별표를 붙였을 때. 그래서 기본형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타입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디라이브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디라이브 타입 중에 파생형 중에 포인터 타입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포인터 타입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배열이 있다 그러죠. 어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배열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본형이 있는데 이 기본형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꺽쇠 가로를 열고 어떤 숫자를 써줍니다. 여기다가 꺽쇠 가로를 열고 숫자를 써줘요. 꺽쇠 가로를 열고 이렇게 숫자를 써준다는 거죠. 원래 기본형이 있는데 여기다 꺽쇠 가로 숫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랬을 때 이제 A, B, C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배열이다라고 하는 파생형이 된다 하는 거죠. 배열이라고 하는 파생형. 파생형이라고 하는 거야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본형이 있을 때 기본형에다가 뭔가 가미를 해가지고 양념을 치는 거죠. 양념을 쳐가지고 가미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타입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펑션 포인터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펑션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형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져요. 좀 특이하죠, 그죠?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이게 A, B, C라고 하는 변수가 펑션 포인터, 함수 포인터라고 하는 타입이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이런 형태의 이제 가공을 통해서 새로운 타입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파생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터 파생형의 일종인데 변수의 주소를 기억하는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다. 내가 과거에 뭡니까 변수를 그릇에다가 비유를 한 적이 있죠. 그릇에다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전에 수업을 하면서 이런 그릇들을 본 적이 있었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긴 그릇들은 물론에서 짬뽕 그릇인데 액체를 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형 변수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릇. 요건 뭐였었습니까? 요 그릇은 뭡니까? 두부라든지 뭐 깍두기 같은 걸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걸 그러는 그릇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수형 변수처럼 비유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그릇, 단무지 같은 거 담을 때 쓰는 조그만 그릇이라는 겁니다. 정수형이랑은 비슷한데 작은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 보통 이제 이 작은 그릇에다가는 캐릭터 변수에다가는 이제 키보드의 키 값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데 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변수에는 뭡니까? 이렇게 A, B, C, D, E, F 해가지고 이렇게 변수 이름이 붙습니다. 변수 이름이 붙게 돼 있죠, 그죠? 자, 내가 이제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 뭘 비유를 하느냐? 뭘 비유를 하냐면은 포인터는 어떻게 생긴 거냐? 포인터도 변수예요. 포인터도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릇이다 하는 거죠. 그릇인데 보통 유사하게 생긴 느낌은 뭐랑 유사하게 생겼느냐? 얘랑 유사하게 생겼다 하는 겁니다. 얘랑 유사하게 생겼어요. 뭐랑 유사하게 생겼습니까? 정수형 변수랑 좀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소를 저장하기 거기 때문에 주소도 이제 사실 이제 정확하게 보면 정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의미는 이제 주소지만은 구체적인 숫자 입장에서 보면 정수예요. 정수랑 비슷하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의 그릇도 정수형 변수랑 비슷하게 이제 생긴 정보를 저장한다 하는 거죠. 이것들도 그릇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가 있냐면은 변수 이름이 있게 됩니다. 이것도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얘 그릇 이름을 얘를 AP다라고 쳤잖아요. AP라고 진짜
얘 그릇의 이름은 AP라고 하고 얘 그릇의 이름은 XP다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XP. 자, 그런 다음에 이 그릇에다가 뭘 할 수 있느냐? 이 그릇에다가 담는데 이 그릇에 담는 내용은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특이하냐? 얘네들은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에다가 주로 뭘 집어넣습니까? 상수값을 집어넣는데 상수값의 의미가 뭐예요? 음식 재료다 하는 겁니다. 음식 재료, 깍두기, 두부, 뭐 짬뽕, 국물, 뭐 소주, 맥주,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담는데 이 포인터 그릇은 좀 용도가 틀려요. 이 포인터 그릇에다 담는 거는 포인터에다 담는 그릇에 이 그릇에다가는 음식 재료를 넣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뭘 집어넣느냐면은 쪽지를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쪽지. 뭘 집어넣는다고요? 쪽지. 자, 쪽지를 집어넣는데 이 쪽지에 뭐가 적혀 있느냐? 쪽지에 이런 게 적혀 있다는 거죠. 쪽지에 적혀 있기를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유를 하자면은 쪽지에 다른 그릇에 이름이 적혀 있는 종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다른 그릇에 있는 내용들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 포인터 그릇에 들어가 있는 거는 먹을 수가 없다. 비유를 하자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다른 변수에 대한 주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A. 그래서 이런 그릇에다가 집어넣은 이 쪽지의 용도랑 이런 그릇에 들어있는 음식물 재료랑 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냐면 이런 접시에 AP라고 하는 이런 그릇에 이렇게 A라고 하는 쪽지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명령으로 치면은 이런 형태의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쫙 읽어보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은 여기 AP라고 하는 게 그릇이니까 이 그릇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AP다라고 하는 거에다 별표를 적어놨어요. 별표를 적어놓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냐? AP라고 하는 그릇에 들어있는 쪽지에 있는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두부 3개를 넣는데 두부 3개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두부 3개를 어디다 집어넣는 겁니까? 두부 3개를 AP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AP에 들어가 있는 쪽지에 적혀 있는 그릇에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 두부 3개가 어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쪽지에 A가 적혀 있으니까 A에 적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두부가 3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X는 뭐예요? X는 이제 짬뽕 그릇이죠. 그죠? 짬뽕 그릇이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별표 XP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은 여기 앞에 별표 붙인 거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별표 붙인 거 중요합니다. 그냥 XP가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XP라고 하는 그릇에 들어있는 쪽지가 가리키는 그릇에다가 맥주 100cc를 집어넣어라 하는 겁니다. 맥주가 여기 XP라고 하는 그릇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XP에 맥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X라고 하는 그릇에 왜냐하면 이제 XP라고 하는 것에 X를 적어놨기 때문에 이 X라고 하는 것에 맥주를 100cc를 넣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터 그릇은 다른 그릇에 비해서 얘들도 그릇은 그릇인데 어떤 논리적인 사용 목적이랑 어떤 뭐 사용법이 많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비유를 한 거고 이런 상황을 갖다가 있다가 이제 나중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상에서 이런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포인터를 사용하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 포인터 아주 실행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충 4가지의 역할을 해요. 4가지의 중요한. 이 4가지가 서로 사용 용도,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용 목적이 다르면서도 이렇게 네 가지로 사용이 되니까 진짜 자주 사용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됩니다. 자, 첫 번째,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 파라미터 패싱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스택 프레임이라든지 오토매틱 알로케이션 설명하면서 call by value라고 하는 값에 의한 호출, call by value는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하는데 call by value에 해당하는 어떤 파라미터 패싱 메커니즘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였었죠? 실인자, 액츄얼 파라미터의 값을 형식인자, 포멀 파라미터에다가 복사해주는 행위, 그런 걸 갖다가 call by value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성이라든지 의미를 얘기하겠지만은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 그런 파라미터 패싱 방법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짤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call by 참조에 의한 호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조에 의한 호출, 참조에 의한 호출, call by reference를 구현하기 위해서 포인터 타입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배열 인덱스와 혼용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이 점은 C랭귀지에서 아주 중요한 특이한 점이에요. 아주 이게 결국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C랭귀지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고안을 했어요. 고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차후에 이제 배열을 배울 텐데 배열을 액세스를 할 때 배열에 있는 내용을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그 값을 갖고 오거나 혹은 배열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하고자 할 때 배열 인덱스를 이용을 하는데 배열 인덱스는 이제 배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배열 인덱스를 이용을 안 하고 포인터를 이용해서도 배열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내용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포인터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뭡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 스킴에서 메모리 할당 방식에서 스태틱 변수랑 그 다음 스태틱 얼로케이션이랑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은 여태까지 수업을 쭉 했죠. 그죠? 아직 얘기를 안 한 게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할 때 포인터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포인터를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동적 할당을 위해서 포인터 변수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뭐 문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적인 차원에서의 사용법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갖다가 컴퓨터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실생활에 있는 정보를 컴퓨터에다 기록을 하는 건데 기록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의 이름, 나이, 그 다음에 뭐 성별 이런 걸 기록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인티저나 인티저나 뭐 실수, 더블 넘버나 뭐 캐릭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실생활에 있는 정보 중에서 눈에 안 보이는 정보가 있어요. 그걸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랑 B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더란 말이죠. 혹은 A가 B를 짝사랑한단 말이죠. 짝사랑하는 그런 상황. 어떤 사물과 사물끼리의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아주 표현이 쉽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2학년 2학기에 자료구조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는데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는데 그 자료구조에서 굉장히 이제 관계랑 관련되는 정보들을 많이 표현하게 되고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이 포인터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C랭귀지에서는 이 네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C샵이라든지 자바에서는 1번이랑 2번의 사용 용도는 없어져 버렸어요. 3번과 4번만 살아남아 있는데 결국 이 네 가지 중에서 특히 3번, 4번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 베리어블도 원래 크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기계에 따라서 틀리다 하는 거죠. 기계에 따라서 틀리는데, 과거에 뭐 한 10년 전에는 포인터 변수의 크기가 4바이트였었어요. 4바이트였는데 또, 지금 이제 컴퓨터 용량이 증가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 C++ 같은 경우입니다. 대부 C++ 경우에는, 포인터 변수의 크기가 8바이트로 할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포인터랑 관련된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마치 정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듈로 연산자를 쓸 수도 있는데 뭐 그걸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쓸 필요합니다. 하여튼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이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다 하는 겁니다. 포인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대충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게 주소입니다. 주소. 주소이기 때문에 덧셈의 의미는 이웃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웃집. 우리가 101동 다음에 옆에 무슨 동이 있습니까? 102동 있겠죠. 그죠? 102동 다음에 뭐 있습니까? 103동 있겠죠. 이렇게 이 동 혹은 호수 뭐 1101호 다음에 1102호 있을 때도 1103호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포인터에다가 플러스 연산자를 써가지고 그 다음 이웃집을 찾아가는 용도로 쓰고, 또 뺄셈 연산자는 또 뭡니까? 다음 이웃집이 아니라 이전 이웃집이겠죠. 그죠? 뭐 202동에서 201동, 그 다음에 200동, 199동 이렇게 찾아갈 때 마이너스 연산자를 씁니다. 짬짬이 이제 주소 계산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곱셈이나 나눗셈을 써가지고 또 주소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랭귀지에서는 이제 특징 하나가 포인터를 가지고 포인터 연산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포인터 연산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C샵이나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포인터에 대한 연산자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포인터 연산자가 필요한 이유는 이 두 번째 배열의 인덱스와 혼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능을 쓰고는 있는데, 자바나 C샵에서는 나중에 이제 포인터 연산은 쓸 수가 없다. 이 포인터랑 관련돼서 주의사항 뭐가 있냐면 null pointer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ull pointer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주소라고 하는 게 어딜 가리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상태에서 뭐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아주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null pointer exception. 그 다음에 dangling referenc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허상참조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은데, 보통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런 단어 나올 때 영어 단어로 외우기 바랍니다. dangling referenc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angling reference는 내게 아닌 물건을 가리키는 주소예요. 내 것이 아닌 거 가리키는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이제 런타임 에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할당과 관련해서 이제 포인터를 많이 쓰는 게, 동적 할당과 관련해서 이제 기억 장소를 새로 할당했을 때 쓰는 건데, 기억 장소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가부지가 생기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C랭귀지를 짜면서 주의해야 된다. 주로 포인터랑 관련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몇 가지 개념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차근차근히 차후에 내가 또 언급을 하면서 교육을 할 겁니다. 자, 보통 여기 x, y, z라고 내가 이제 변수를 씁니다. 이거 기본형들이죠. 이거 기본형입니다. 그죠? 인티저에 뭐 100 넣어놓고 상수도 이렇게 넣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알파벳 A 넣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거 기본형인데, 요 기본형들에 대해서 뭘 한다 그랬어요? 별표를 붙인다 하는 거죠. 이렇게 별표를 붙이게 되면은 요 P라고 하는 변수, Q라고 하는 변수, R이라고 하는 변수, 요 세 개의 변수는 포인터 변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포인터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렇게 집어넣는다 하는 거죠. 암퍼센드, 이거 암퍼센드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암퍼센드 x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렇게 집어넣는
의미는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address of다 라고 읽습니다. address of. 좀 어렵습니다. address of. 이 x라고 하는 기억 장소가 있는데 x라고 하는 기억 장소의 주소를 p라고 하는 기억 장소에다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y라고 하는 실수형 변수의 주소를 q에다 넣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겠습니까? z라고 하는 문자형 변수의 주소를 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뭐가 있냐면은 요거 읽는 법을 뭐라고 읽냐면은 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이렇게 읽습니다. 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그렇게 있는데 결국 여기 x라고 하는 거 x는 지금 정수죠, 그죠? x라고 하는 그 정수에다가 무슨 값을 넣는데 뭘 넣느냐? 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p가 어딜 가리키죠? p에다가 x의 주소를 넣었으니까 p가 가리키는 곳이 x입니다. 그래서 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x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값 하니까 100입니다. 거기에다가 10을 더해서 x에다 넣어라 이렇게 합니다. 요거 아까 내가 뭡니까? 그릇을 나타내는 거기에서 비유한 그런 내용입니다. P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데 P라고 하는 그릇에 X의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그릇에 들어있는 그 주소를 찾아간 곳에 있는 값 거기다가 뭔가 연산을 해서 일처리를 해라. 이런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디레퍼런싱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주소 값에 있는 변수의 값을 알아오는 행위입니다. 어떤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변수의 값을 알아오는 행위를 갖다가 디레퍼런싱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일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더 진지하게 한번 포인터 한번 알아가 봅시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